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어떤 남성들은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경험할 수 있으며 때로는 40대 때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건 약물이나 수술 덕분이 아닙니다. 비결은 바로 작고 자주 간과되는 근육군을 발견한 데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바로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부부간의 친밀함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문제,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또는 조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성 건강에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문제가 혈액순환이나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약해진 골반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약이 아니라 하루에 몇 분만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겔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단지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만이 아닙니다. 방광 조절 능력도 개선되고 심지어 오르가즘의 강도도 훨씬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케겔 운동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효과를 전혀 못 보거나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공유할 내용들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기초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케겔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게 왜 특별히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근육을 단련하는지, 그리고 그 근육이 발기, 조절 능력, 자신감에 있어 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케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이 여성 전용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시기도 하죠.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단순한 운동이 부부 생활이나 방광 조절 능력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케겔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의 본질은 골반저근이라는 깊숙한 내부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근육은 꼬리뼈에서 앞쪽의 치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방귀를 참을 때,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도 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사실 골반저근은 발기, 사정, 전반적인 성기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전립선, 방광, 직장을 지지하며 코어 근육의 중요한 일부로서 몸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원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많은 남성들이 노화 탓이라고 오해하는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침이나 웃을 때 소변이 새거나 배뇨 후 소변이 뚝뚝 떨어지거나 발기가 어렵거나 사정이 너무 빨리 끝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직접적으로 약해진 골반저근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신체는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안정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약해지면 다른 기능들도 함께 저하됩니다. 좋은 소식은 나이가 몇 살이든 이 근육은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0세, 80세에 케겔 운동을 시작한 남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몇 달 후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 밤에 5번씩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진정한 남자로서 강해지고 주도권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가까운 전직 해병 대원이었는데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과 부부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고 짜증과 수치심 때문에 아내와의 접촉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제가 케겔 운동을 소개했을 때 그는 의심했고 별 효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했고 3개월 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변화입니다. 명확한 결과 그리고 진정한 희망 말입니다. 케겔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올바른 근육을 찾아내고 자신이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 근육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죠.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올바른 근육을 식별하는 방법과 자신이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케겔 운동을 권했을 때 모든 분들이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피식 웃고 어떤 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넘기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순한 근육 수축 운동 하나로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심각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학적 증거와 수천 명의 환자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과거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이 운동이 남성 건강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발기장애를 겪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 의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 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금연,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만 권장받았고 다른 그룹은 그와 더불어 골반적인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로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골반적은을 단련한 그룹은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고 6개월 후에는 거의 40%가 의사의 평가 기준에서 정상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약도 기구도 없이 오직 꾸준한 운동만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10개의 다른 연구를 종합한 분석이 발표되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케겔 운동을 한 남성들은 발기력과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어떤 연구에서는 단지 운동만으로 사정 시간이 평균 39초에서 2분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효과는 방광 조절 능력입니다. 특히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의 경우 기침, 재채기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겔 운동은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조절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세가 넘은 은퇴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당황스러운 사고들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후 그는 제게 이제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조절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즐거움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는 케겔 운동이 오르가즘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단지 기능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경험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더욱 깊고 충만하게 친밀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케겔 운동은 강한 발기, 더 나은 방광 조절, 느려진 사정, 그리고 더 깊은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현대 과학과 수천 명의 실제 경험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정확한 근육을 찾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이후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확한 근육을 찾는 방법과 그 근육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께 큰 놀라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케겔 운동을 하며 겪는 가장 큰 도전은 의욕 부족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덤벨을 들거나 러닝머신에서 걷는 것과는 달리 골반 저근은 거울로 볼 수도 없고 팔이나 다리처럼 피로감이나 땀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60년, 70년, 심지어 80년 동안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근육을 찾는 과정은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3세의 영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퇴직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소변이 자꾸 새고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잃었다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제가 골반적은 찾는 법을 안내해 드리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뭘 조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웃었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처음으로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의 신체 한 부분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변기를 앞에 두고 서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소변을 즉시 멈춰야 할 때 몸 안깊숙이 부드럽게 조여지며 위로 당겨지는 느낌. 바로 그때 작동하는 근육이 골반저근입니다. 이 느낌을 더 분명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의자에 앉아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검지와 중지를 고환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에 가볍게 얹은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편안히 이완한 상태에서 앞서 말한 소변 멈추기의 동작을 해보세요. 제대로 했다면 손가락 아래에서 미세하게 당겨지거나 수축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케겔존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허벅지를 조이거나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골반저근만을 분리해서 주변 근육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몇 가지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고환을 천천히 위로 끌어올린다고 상상하거나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경을 몸 안으로 살짝 당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귀를 참으려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부드럽게 조이는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항상 근육을 조이기 전에 숨을 내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호흡은 여러분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부나 허리 근육을 단련할 때도 깊은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단 한 번이라도 그 느낌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환자 영수 씨도 결국 그 감각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느낌이 왔어요. 마치 몸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그는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고 몇 주 만에 소변이 뚝뚝 새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당당한 자세로 외출하게 되었고 스스로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품위, 자신감, 그리고 몸이 여러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작동할 때 느끼는 조용한 힘. 몸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줄 때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올바른 근육을 찾았거나 최소한 그 근육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는지, 얼마 동안 지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수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결과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케겔 루틴, 특히 중장년 남성을 위한 루틴이 다음 단계입니다. 근육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몸과의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길 차례입니다. 이제는 이론이나 해부학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이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케겔 운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장년 남성분들께 운동을 처음 안내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결과는 강하게 조이려는 노력보다 의식적인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목표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조절 능력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이 서툴고 음을 자주 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케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고 단단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며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고환과 항문 사이인 회음부에 두 손가락을 가볍게 대어 근육의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폐가 비워진 상태에서 부드럽게 골반저근을 조입니다. 마치 소변을 멈추거나 고환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약 1초간 유지한 뒤 완전히 이완합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합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시죠? 초반에는 너무 오래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조절된 수축과 이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가 됩니다. 저는 하루에 3세트,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 루틴에 연결지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자기 전, 이렇게요. 짧지만 꾸준한 이 시간들이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동기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답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간 배뇨가 줄어들거나 소변 후 소변이 뚝뚝 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등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세가 더 안정되고 허리가 곧게 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초기 변화는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해집니다. 처음 시터 2주 동안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6주 후에는 완전히 조절 가능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느리지만 강한 힘을 지닌 과정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8세의 병철 씨는 전립선 수술 후 회복 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실망을 안고 있었고 이전에 다른 운동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몇 주 만에 그만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오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우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3회, 한 번에 10회의 수축과 이완. 2달 후 재진을 왔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내가 고장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느끼시길 바라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향상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자신이 건강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 말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성과를 내는 분들은 이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분들입니다. 마치 아침에 이를 닦거나 저녁에 뉴스를 보는 것처럼요. 점점 익숙해지고 흥미롭지는 않아도 분명한 효과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케겔 운동을 시작할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실수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흔한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이 실수들을 피하셔야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꽤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골반저근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는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사례에서 제가 직접 배운 것인데요. 케겔 운동이 효과가 없는 이유, 1위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기대를 안고 시작해서 몇 주, 심지어 몇 달간 운동을 해왔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실망하신 분들. 제가 그분들께 동작을 묘사해 보시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몇 분 만에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근육에 힘을 주고 있거나 너무 오래 조이고 있거나 전신을 긴장시키며 운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골반저근은 매우 섬세한 근육입니다. 억지로 힘을 준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중과 부드러운 조절에 반응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처음부터 10초씩 수축을 유지하려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마치 걷는 법도 배우기 전에 마라톤을 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약해진 근육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긴장만 쌓이게 됩니다. 결과는 실망, 그리고 포기죠. 그래서 제 조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초만 조이고 이완하세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익숙해지고 주변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2초, 3초로 늘려가고 결국 10초까지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강한 강도보다 꾸준한 반복에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자가 체크를 위한 팁 하나 드리자면 운동할 때 손을 복부에 얹어보세요. 배에 힘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근육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이번에는 몸 전체를 편안히 이완시키고 오직 골반 안쪽에서만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또 한 부류의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수술, 특히 전립선 수술을 받았거나 요로 감염 중인 분들이죠. 수술 후에는 몸이 회복 중이므로 조직이 아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케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수축이 해당 부위에 압박을 가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로 감염이 있을 경우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운동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진료를 받으세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나 골반저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안전한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몇 주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더 가벼운 버전의 운동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처음에는 이완 중심의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두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케겔 운동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수개월 후 몸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더 안정된 기반으로 운동을 시작한 수많은 남성들을 보아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서두르는 건 언제나 너무 이른 결정입니다. 더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저는 72세에 은퇴한 정의기술자 재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끈기 있는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랭크 가명는 무려 4개월 동안 혼자서 케겔 운동을 했지만 전혀 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간단한 평가를 진행했고 매번 근육을 조일 때 숨을 참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이 내면의 긴장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근육을 조일 때마다 호흡을 내쉬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그는 분명한 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 자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은 앉은 자세로 익숙해지면 서서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자세는 각각 하나의 도전이며 일상생활 중 다양한 상황에서 골반저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훈련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호등 대기 중 양치할 때
저녁 뉴스 시청 중 같은 일상적인 순간에 케겔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근력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케겔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복잡한 치료나 최신 연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생긴 한 남성에게 지금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케겔 운동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케겔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점은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년간 저는 케겔에 대해 듣고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 스스로 시작한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불편함이 심해지고 압박감이 생기며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규칙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아무도 그들에게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겔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반적 기능 장애라 불리는 상태라면 케겔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근육이 약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다른 근육과의 협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치 나사산이 닳아버린 나사를 더 세게 조이면 더 망가지는 것처럼 골반적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골반 또는 회음부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특히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사정, 오르가즘 시 통증이 있다면 이는 골반저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스럽게 마려운 느낌, 혹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식단을 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변비가 있다면 문제는 근육 약화가 아니라 협응력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한 명 기억합니다. 춘식 가명이라는 67세 남성입니다. 그는 오래 지속되는 하복부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케겔 프로그램을 찾아 시작했으며 소변 문제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증 원인은 약함이 아닌 과도한 근육작용이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와 적절한 호흡법을 통해 눈에 띄게 통증이 줄었고 그 변화는 더 많은 케겔 운동 덕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남성이 케겔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케겔과 함께하는 여정은 다른 어떤 훈련 과정과도 마찬가지로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운동을 깜빡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효과에 의심이 생기거나 지루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 계속 이어가고 이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케겔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감과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수들을 피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익히셨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며 여러분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힘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시간을 들여 알아보는 남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광 조절이나 성기능처럼 민감한 문제를 마주하는 건 더욱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어온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길잡이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케겔이 무엇인지,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합하고 누가 기다려야 하는지, 올바른 근육을 찾는 방법,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감과 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는 부분입니다. 저는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다시 강해지고 단단해지며 자신의 몸과 더 깊게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